주가가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되고 있었어. 그래서 친구가 얘기해요. 가치 투자하기에 정말 가지고 있는 좋은 요소가 많은 것 같아. 그래? 하면서 조금 사. 어떠한 이유로 우악 더 살 걸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사요. 근데 우악 더 가요. 행복한가요? 아니요.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올랐는데 왜 안 행복해요? 처음부터 많이 샀어야지.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마늘님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해가지고요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늘님. 안녕하세요. 마늘기 말고 뭘 하는 거죠? 제가 제 스스로를 뭐랄까 진단해 봤을 때 아니면은 평가해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을 못할까 내 스스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너무 요즘 시사를 모르더라고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이론 공부를 해도 그거를 실전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 신문을 보고 내가 이제 시류를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경제 신문을 읽을 수 없었다.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뉴스를 읽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떤 뉴스 읽어요? 그냥 지금은 그 매일경제 읽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비타민이 좋아요? 제발 잘 챙겨 먹기만 해요. 보통 이게 답이에요. 진짜 약사님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저 혼자는 당분간 경제신문을 다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 가장 중요한 이슈를 고민님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주가 상승과 공매도. 네. 제일 어려운 걸 가지고 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고 공매도. 자, 공매도라는 거 이거 공부해야겠네요. 코스닥 시총 1, 2위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주가가 폭등하게 된 이유는요.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 공매도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숏 커버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1일 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는 429만 주로 전날 518만 주에 비해서 89만 주나 감소를 했다. 에코프로도 지난 17일 131만 주나 되던 공매도 잔고가 지난 18일에 111만 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주가는 지난 18일 날 에코프로는 11%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16%가 급등을 했다. 급등의 이유로 숏스퀴즈를 지목했던 일부 전문가들의 풀이가 맞았던 셈이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공매도 투자 매력이 높아지자 기존 공매도 투자자들은 떠나고 신규 공매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마치 그런 거 있죠. 뭐야? 수능 지문 독해하듯. 맞아요. 그걸 원해요. 그래요? 자, 하나씩 봐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의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랑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두 개인데 요렇게 가지고 있는 이게 모회사, 자회사라고 보면 돼요. 엄마, 아들. 한 가족이다. 근데 따로 둘 다 상장이 되어 있다. 근데 얘네들이 주가가 상승했고 그리고 공매도에 관한 내용이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죠. 자, 코스닥은 코스닥이죠. 코리아 시큐리티 앤 딜러스 오토메이티드 쿼테이션인가 그래요, 약자예요. 오. 코스닥 시총 1, 2위가 지금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입니다. 원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1, 2위였어요? 아니면 요즘 난리가 나가지고 1, 2위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나서 1, 2위가 됐어요. 그죠? 한참 밑에 있었어요. 그죠?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쉬지 않고 오르고 있고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왜 뭐길래 이렇게 코스닥 시총 1, 2위에 올라왔을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자, 지금 전기차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옛날에는 PC였다가 그 다음에 피처폰으로 갔다가 스마트폰으로 갔다가 지금 이 뒤가 잘 없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 뒤를 아마 전기차가 갈 것 같다. 그 정도예요? 네, 전기차가 모든 산업과 우리의 인류의 삶을 바꿀 정도로 큰 변화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이동수단이었잖아요, 전기차가. 근데 이제는 운전을 누가 대신해주고 또 전기 충전으로 가능해지면 전기를 사용하는 게 또 용이해지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안이 이제 우리 삶의 터전, 이동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 뭐 문화생활 공간, 각종 모든 그 산업이 집중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은. 자, 스마트폰이 사실 너무 많은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뒤로 몇 개 사람들이 추측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죠. AR, VR.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메타버스? 그쵸, 메타버스.
진짜 인류의 삶이 바뀔 정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라는 건 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는 우리가 아는 뭐 테슬리형 그리고 현대차도 만들고 GM도 만들고 포드도 만들고 뭐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네들은 다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부품 배터리 그렇죠? 이들의 경쟁 속에 누가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터리가 너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자, 배터리는 여러 가지 부품을 조합해서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드는 게 놀랍게도 LG 엔솔 주식 가지고 있죠? 네. 그때 네. 공모했어요. SK온, 삼성, SDI 자, 음. 이런 회사들이 지금 배터리를 엄청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말고도 또 다른 형태의 배터리를 만드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또 더 내려가서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박 등등이 있는데 그거까지 들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양극재라는 엄청 중요한 부품이 있어요. 배터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에코프로가 만들어요. 아, 더 하위 단계였네. 근데 여기서 경쟁하고 여기서도 경쟁하죠. 여기서는 지금 에코프로를 넘볼 자가 없을 만큼 이들의 경쟁 심화 속에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매출이 막 10배씩 늘어요. 아. 놀랍죠? 에코프로는 제가 약 한 10여 년 전에 전기차가 거의 테마였을 때 전기차가 지금 마치 메타버스나 마치 드론 택시 같은 느낌이었다니까요. 테슬라 혼자만 제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시원찮은 근데 미래를 바꾼다 인류를 바꾼다 이러길래 진짜 그럴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단 말이죠. 그때도 에코프로 얘기는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렇구나. 현실이 되니까 그때 언급되던 와 그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되고 코스닥 1, 2위까지 올라오는구나. 자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오를만 하잖아요. 그죠. 전기차 계속 늘어나죠. 이제 뭐 2030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웬만한 나라들은 내연기관을 못 팔게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들이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 배터리 사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중국 회사 거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 거 다양하게 있는데 프리미엄 차이는 우리나라 게 들어가요. 오. 잘 만들잖아요. 비싸지만 어쨌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 양극재를 에코프로가 너무 잘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그림에서 모든 전방산업 이걸 전방산업이라고 부르죠. 전방산업이 좋으니까 에코프로 주가 날아가는 거야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근데 더 읽어봅시다. 자, 코스닥 시총 1, 2위 이제 눈에 보입니다. 에코프로 빔이랑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폭등하게 된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당연히 맞죠.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 공매도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숏 커버링에 나섰기 때문이다. 자, 전혀 이해 안 되죠. 진짜 어렵죠. 이거는 아는 게 이상하죠. 그죠? 이렇게 공매도를 공부를 하게 만들어준 게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아니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공매도 공부할 일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 에코프로 공부하면서 모든 기사에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자, 해봅시다. 어렵지만 공매도입니다. 자, 여기 한자 설명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자, 이건 뭐냐? 꽁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는 셀이잖아요. 꽁은 빈 거예요. 없는데 파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있죠. 마늘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냥 A라고 할게요. 내가 있고 마늘님 있고 A가 있어요. 마늘님이 삼성전자 주가가 잘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 있어요. 샀어요. 계속 갖고 있어요. 가격은 10,000원에 샀어요. 네. 그리고는 나 이거 계속 가지고 갈 거야. 떨어져도 올라도 상관없어. 나 이거 그냥 한 10년 가지고 갈 거야. 그때쯤 올라 있겠지. 라고 계속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떨어질 것 같아. A라는 사람은 시장에서 S가 오를 것 같아. 보통 주식이라는 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도하는 걸 아니야 오를 것 같아 라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팔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없죠. 네. 없는데 떨어질 것 같잖아요. 자, 생각해봐요. 떨어지면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빌려요. 아, 나한테 빌린다고요? 자, 여기서 되게 와닿는지 한번 봐봐요. 마늘님 주식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빌려줘요. 10,000원만 빌려줘요. 제가 이자로 500원 줄게요. 그러면 할만하죠.
뭐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 어차피 1년 가지고 있을 건데 6개월만 빌려간다라고 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500원을 줍니다. 500원을 주면서 제가 마늘님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하나 이렇게 빌려와요. 누가 보면 제 계좌에 들어왔지만 이거 빌려온 거죠. 근데 이거 둘만의 사실 약속이니까 자 저는 가지고 오자마자 이걸 바로 뭐 하죠? 매도합니다. 정해진 10,000원으로? 10,000원을 매도해요. 음. 마늘님도 지금 10,000원에 샀고 근데 때마침 시장에서도 그냥 10,000원이에요. 10,000원 받고 팔았어요. 주식 보냈죠? 이렇게 10,000원을 받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날 자 6개월 뒤 뭐지? 6 months later 뒤에 삼성전자가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죠? 10,000원 가지고 있잖아요. 5,000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 주면 끝. 아, 저는 그러네. 벌었죠. 5,000원을 벌었네. 5,000원 벌었고 마늘님 뭐죠? 달라진 거 전혀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식수도 똑같잖아요. 이자만 얻었죠. 이자만. 뭐 주가가 떨어진 건 뭐 상관 내 몫이니까.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떨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공매도입니다. 방금 제가 한 게 공매도인 거죠. 아. 빌려와서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다가 갚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현실 적용하면 공매도를 팝니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아니면 뭐 앱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은 좀 어렵고요. 네.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죠? 네.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거죠? 주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듣는 만나는 사람이 나 이번에 공매도 줬어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시장에서 공매도라는 건 되게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일상적이고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지금 시장이 그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들에 의해 출렁이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조건 사는 걸 좋아하죠. 네.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산다는 건 이게 파생 용어긴 한데 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파는 거는 이제 숏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크게 하락에 베팅하는 영화가 빅쇼트잖아요. 이게 숏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파는 것에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했다는 의미. 자, 어떤 주식이 있어요. 이렇게 막 오르고 있어. 우와 올라 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롱을 하는 보통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싸 사기 부담스러워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숏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 숏 칠래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숏을 치는 거거든요. 친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를 친 거죠. 여기서 쳤어요. 그리고 진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이제 다시 사잖아요. 사서 갚아야 되니까. 팔고 갚는 게 가능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렇게만 딱 되면 이 사람들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이 여기서 숏을 계속 쳐요. 올라갈수록 점점 더 치겠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숏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 이 잔고 이 양이 나와요. 그걸 개인 투자들이 보면서 더 사버리는 거예요. 합심해가지고 공매도가 나타났다 우리가 삽시다 하면서 다 같이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오르겠죠 더. 자, 오르면 어떻게 돼요? 숏친 사람들은 오르는 만큼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먼 훗날 진짜 약속된 시간이나 아니면 손실이 너무 커졌다 싶을 때 여기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숏을 이 가격에 치놓고 여기 비싼데 사서 갚게 되면 개인들은 돈을 벌고 이 공매도 친 사람들은 다 잃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절대 팔지 않고 마치 그 동학개미 운동하듯 사자 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도 그 상태인 거예요? 에코프로가 그런 상태예요. 예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어요? 네, 게임스탑이라고. 그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미국에서 벌어졌잖아요. 네. 똑같은 게 벌어졌고 많이 다뤘었죠. 그때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와 하면서 사고 기관 투자자들은 원래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몇 곳의 기관들이 숏을 계속 치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다가 기관이 망했어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은 사실 진행 중이니까 이 끝은 알 수가 없지만 봐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숏 친 사람들, 이 기관들은 오르는 동안 계속 엄청난 손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손실이 생기는 이유는 계속 오르니까이잖아요. 그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 빼야지. 아닌가? 근데 공매도는 갚아야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야 되는 거죠. 네. 억지로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숏 스퀴즈입니다.
스퀴즈는 뭐예요? 짜낸다고요? 거잖아요. 이 울며 겨자 먹기 같이 억지로 사는 거예요. 왜 사냐? 사고 나서 뒤에 다시 숏을 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이미 계속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는 손실이 계속 커지잖아요. 근데 사면 산 만큼은 또 플러스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메꿔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올라가지고 숏 쳐놓은 애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숏 커버링하고 숏 슈키즈 그거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올라가니까 마이너스가 막 누적돼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사서 손실을 줄이자. 공매도를 이렇게 많이 쳐놨는데 눈물 흘리면서 사는 게 숏 스퀴즈. 그 다음에 공매도 쳐놓고 어떻게 됐던 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사서 갚는 걸 숏 커버링, 그냥 커버한다, 이런 개념이죠. 숏 쳐놓은 거를 이제 커버해야지. 왜냐면 언젠가 사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사서 갚는 그거를 이제 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숏 스퀴즈라는 건 숏 커버링의 일종입니다. 근데 훨씬 단기적이고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숏 스퀴즈인 거죠. 그럼 숏 커버링으로 이제 갚는다 쳐요. 요거는 먼 훗날 어쨌든 이제 숏 그만 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할 때도 주가가 올라가요.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숏 커버링이 나오면 이게 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뒤집어서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개념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기관들은 요걸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롱숏 펀드라고 부르는 게 그런 거예요. 둘 다 하는 펀드, 이런 게 롱숏 펀드. 하지만 우리는 보통 롱이잖아요. 지금 롱과 숏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사에도 일면에 이 뉴스가 등장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롱으로 맞서고 있으니까. 이거를 저는 개인과 이 기관 간의 세력 뭔가 분쟁처럼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네. 게임스팟도 결국에는 개인도 못 벌었어요. 기관은 나가 떨어졌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싸워. 누가 먼저 나가냐, 사냐, 그죠. 이러면서. 누가 먼저 수익을 실현하느냐, 또 그 눈치 싸움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지금 주가 빠진 채로 조용하단 말이에요. 눈물 난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자, 이해하는 거랑 하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초보자들은 여기에 한번 올랐다 볼까?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계속 끊임없이 쭈쭈쭈쭈쭈 오르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거 하고 막 이게 돼 있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뛰어들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 빼고 다 하는 느낌 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임만 하는 것이 투자에선 유리하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공에만 휘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역은 적어도 만들면 안 돼요.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저도 롱에 간다했습니다. 숏 얘네들 작살나봐 이러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판국은 이 판을 읽고 있는 개미들은 한번 붙어보자 하고 합류한 거고, 거기에 막 기관들은 같이 막 이렇게 싸우는데 초보들은 오르네, 한번 올라타 볼까 하면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네요. 근데 아마 그냥 모르고 올라탄 사람도 많겠죠. 오르네, 그냥 샀어요. 근데 그 사는 사람들까지 계속 원기옥의 힘을 보태지, 막 보태니까 더 올라가. 그러니까요. 더 올라가니까 쇼스 퀴즈 막 일어나면서 더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자 뒤에 볼게요. 자, 공매도는 한국거래소라는 곳에서 최대한 집계를 해요. 자,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라는 건 공매도를 쳐놓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쳐놓은 주식이 이만큼이나 있었는데, 근데 원래 518만 주였는데 429만 주로 이만큼이나 줄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공매도가 줄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 그림에서 보다시피 숏 퀴즈 했다는 거죠. 사서 갚았다. 야,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회사 거덜날 것 같은데, 일단 사서 공매도 이만큼 줄여. 어떤 느낌이 비슷하냐?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뭔가 영끌을 해서 뭔가를 샀어요. 대출 금리 2%였는데 3%? 4%? 5% 오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이대로 가면 나 큰일 나겠는데? 뭐라도 갖고 있던 거 팔아가지고, 뭐 타던 차를 팔고 쓰던 스마트폰을 팔고 막 뭐라도 당근마켓에서 막 팔고 팔아가지고 대출을 조금 줄이는 게 나한테는 좀 그 부담을 덜잖아요. 비슷한 거죠. 공매도 치던 애들은 공매도를 줄이는 게 부담이 덜 수 있는데, 그걸 줄이려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걸로 인해 자기한테 다시 총이 오는 셈이 되죠. 왜냐면 자기가 사는 만큼 또 오를 테니까. 되게 어렵다. 도대체 산다 판다의 개념이 너무 헷갈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공매도 잔고가 이만큼이 줄었다는 것은 얘네들 사서 갚고 있구나. 못 버티고 갚고 있구나. 에코프로도 131만 주였던 게 111만 주로 줄어들고 있다. 자, 결국에 이게 확 줄어든 그날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그때 샀으니까. 개인은 사고 있었고 기관도 숏 스퀴즈를 위해서 사다 보니 그냥 사는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난리가 났더군요. 난리가 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르던 주식이 탄력을 더 받네.
아니 코스닥 1, 2위 정도 시총이 되면 수십조잖아요.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 그 큰 기업이 11% 요거는 16%나 올랐던 거죠 그날. 되게 아이러니 아니야. 누군가는 수익을 올려고 막 산 거고 누군가는 빚을 갚으려고 막 산 거네요. 근데 둘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막 올랐다? 전쟁이네. 급등의 이유로 숏 퀴즈를 지목했던 일부 전문가들의 풀이가 맞았던 셈이다. 그렇구나. 많이 이해되죠? 예. 쫙 전반적으로. 자, 하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공매도 투자 매력이 높아지자, 자, 주가 계속 오른다는 건 롱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잖아요. 숏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이제- 곧 이제 흘러내리지 않을까? 어, 그리고 이제부터 흘러내리면 돈이 되지 않을까? 점점 매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매도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확정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갚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근데 신규 공매도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야, 걔 여기서 져서 나갔어. 야, 걔도 져서 나갔어. 그래? 이제 한번 해볼까? 이게 문제의 기대네요.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의 기대를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렇게 시장이라는 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초보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이 기업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건 누군가 계속 팔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업을 누군가가 왜 팔고 있는지 그러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걸 보면 모든 기업은 항상 그 순간에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엄청난 수요가 만나는 곳입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미 많이 벌었거나 딴 게 사고 싶거나 자기가 돈이 필요하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각자의 사연이 다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각자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주식을 눌러봤을 때 다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아주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너무 슬픈 투자일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돈을 벌었어도 얘 더 오르네? 슬퍼. 그리고 더 사. 근데 거기가 꼭지였네? 이렇게 하고 흘러내려. 그럼 또 슬퍼. 그럼 다 같이 슬프다. 주식은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해요.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잘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가가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되고 있었어. 그래서 친구가 얘기해요. 야, 그 기업 내가 분석해봤는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 너무 좋은 회사야. 가치 투자하기에 정말 가지고 있는 좋은 요소가 많은 것 같아. 그래? 하면서 조금 사요. 그리고 그 가치가 갑자기 알려져요. 어떠한 이유로 우와 더 살 걸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사요. 바이 이제 롱이라고 표현할까요? 롱 같은 말이죠. 근데 우악 더 가요. 자 여기서는 못 사요. 그죠? 이제 그냥 구경하는 거죠. 이거는 구경. 행복한가요? 아니요.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올랐는데 왜 안 행복해요? 처음부터 많이 샀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투자를 많이 해보면 나중에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냐면 미디어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투자는 속도전처럼 보여요. 빨리 벌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고 빨리 뭔가를 발견해야 될 것 같고 속도전으로 보이잖아요. 현실은 어때요? 이거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현실은 물량전입니다. 물량전이라는 말은 좋은 기업을 찾았을 때 그걸 한동안 목돈이 없다면 오랫동안 내가 많이 사는 그 순간까지도 오르지 않아야 좋은 거고 할인을 하면 더 좋은 거고 내가 충분히 많이 샀을 때 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는 저는 최소 3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라는 좀 억지로 만들어 놓은 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누군가가 정말 투자를 성공했다. 성공했으면 배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배울 수 있는 투자는 이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를 해요. 맨날 이거 붙잡고 새로 공부해보고 이거 붙잡고 새로 공부해보고 근데 좋은 기업을 찾았어. 그리고 엄청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그걸 사기 시작한 거죠. 한참 모았어요. 1년을 모았어요. 반응이 없네. 근데 봐요. 여전히 좋은 회사네. 실적도 봐요. 여전히 좋은 회사네. 주총까지 가요. 여전히 좋은 회사네. 또 1년 사요. 3년을 사요. 그 누구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3년 동안 산다면 많은 거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떨어지면 기뻐해야 되고 오르면 슬퍼야 되죠. 많이 못 샀는데 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서 모은 게 나중에 뒤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잘 벌어다 주고 가치가 발현돼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채로 누려야 그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성공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 많이 사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면 목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돈 대부분 없으니까 오래 사서 많이라는 걸로 만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 자, 뉴스 열심히 볼 거죠? 네,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본다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이러면 잘못 말했네. 촬영을 위해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이제 기사를 보다가 이거는 도저히 내가 소화할 수 없겠는 걸 싶으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사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기사 읽기 같이 앞으로도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어차피 뭐 투자에 대한 답은 전혀 안 됐을 것 같지만 이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는 공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토리기입니다. 감사합니다.